한 디저트 열풍이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인스타그램 25,000건 언급, 편의점 수백만 개 판매. 그런데 정작 만드는 사람들은 하차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잘 팔리는데 왜 사장들은 포기할까? 답은 초콜릿이 아니라 구조에 있었습니다. 전국 카페 앞을 가보면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벽부터 줄, 오전 10시 품절, SNS 하차 선언. 전부 두바이 쫀득 쿠키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두쫀쿠 게시물 25,000건 돌파. 두쫀쿠 맵에 올라온 카페 360곳, 대부분 오전 중 품절, 일부 카페는 300개가 20분 만에 동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CU 두바이 쫀득 찹쌀떡 118만 개, 초코 브라우니 30만 개, 쫀득 마카롱 50만 개 판매. GS25 두바이 디저트 3종 100만 개 돌파. 판매율 97%, 입고 즉시 완판. 같은 컨셉 비슷한 맛인데 한쪽은 돈 벌고 한쪽은 체력 고갈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동네 카페는 줄 서서 품절, 편의점은 쓸어다나 대박. 같은 메뉴로 정반대 운명입니다. 같은 디저트인데 왜 한쪽은 돈을 벌고 한쪽은 무너질까? 처음엔 인기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수요 감당 불가? 하지만 조사 결과 답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초콜릿 맛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에 거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판매가 5,000원에서 1만 원 이상, 비싼 디저트죠. 그런데 카페 사장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부터 두쫀쿠는 디저트가 아니게 됩니다. 노동 착취 상품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쫀쿠 한 개의 판매가 1만 원이지만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같은 수입 재료 원가만 5,700원.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폐기 리스크까지 더하면 실질 마진 10%도 안 남습니다. 편의점은 100만 개씩 팔며 웃지만 동네 카페는 손으로 하나하나 비접하느라 체력만 고갈됩니다. 원가 구조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핵심 재료는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다이프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중동산 고급 견과류, 카다이프는 얇게 뽑은 밀가루면 둘 다 수입품입니다. 여기에 마시멜로, 초콜릿, 버터 추가. 문제는 그 가격입니다. 일부 카페에서 두쫀쿠 한 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비만 5,700원, 판매가 1만 원이라 해도 거기서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포장재, 수수료, 폐기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 팔아도 순수익 10만 원 안 됩니다. 이건 1만 원짜리 점심을 팔지만 재료값이 9,000원인 식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1만 원짜리 쿠키 하나 사 먹는 건 두바이 감성 경험입니다. 인스타 인증샷 한 장. 하지만 그 뒤에선 자영업자가 줄 서는 손님 응대하느라 밤새 쿠키 구워도 남는 게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팝콘 사 먹듯 편하게 소비하는 디저트가 만드는 사람에겐 월급쟁이 야근 수당 없이 밤샘 작업하는 노동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득은 명확합니다. 2,500원짜리 편의점 찹쌀떡으로 비슷한 경험 가능. 손해도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1만 원 주고 사면 그 돈 대부분이 수입 재료상에게 가고 카페 사장에겐 거의 안 남습니다. 여러분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알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노동 강도입니다. 두쫀쿠는 공장 찍어내는 쿠키 아닙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 굽고 초콜릿 필링 채워 넣는 수작업 디저트입니다. 오픈런 대비해 새벽부터 준비, 줄 서는 손님 응대, 품절되면 또 밤새 굽기. 카페 사장들 말합니다. 노동은 2배, 마진은 일반 쿠키 절반. 여러분이 보는 건 쿠키 한 개지만 그 뒤엔 밤샘 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카페는 두바이 하차 선언했습니다. SNS에 더 이상 두쫀쿠 안 만듭니다 공지 올리고 자신들 시그니처 메뉴로 복귀. 재료 줄이면 욕먹고 가격 올리면 외면받고 그대로 팔면 힘만 드니 차라리 접는 게 낫다는 판단. 이게 두쫀쿠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편의점과 대기업은 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두바이 컨셉만 빌려와 대량 생산 시스템에 태웁니다. 진짜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찹쌀떡, 브라우니, 마카롱으로 변주했을 뿐. 하지만 소비자들은 만족합니다. 진짜 아니지만 비슷한 맛 2,000원에서 3,000원에 경험 가능하니까요. 이건 선악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입니다. 대기업 승리 공식은 명확합니다. 대량 생산으로 원가 낮추고 가격은 낮춰 접근성 높이고 전국 유통망으로 깝니다.
원조 카페가 오픈런으로 하루 300개 팔 때 편의점은 전국 매장서 하루 수만 개씩 회전시킵니다. 이야기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두쫀쿠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구조로 폭발했으며 언제부터 변질됐는지 봐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입니다. 아이돌과 인플루언서들이 초콜릿 단면 흘러내리는 비주얼을 SNS에 올립니다. 인스타그램 올라온 그 한 장 사진이 나도 먹어봐야 해 라는 FOMO를 자극했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이 두쫀쿠 오픈런 대란에 빠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Z세대 81.4%가 인스타그램에서 소비 영향받습니다. 65.7%가 유튜브에서 구매 결정 내립니다. 인플루언서 추천 보고 실제 구매한 경험 있는 사람 10명 중 7명 이상. 두쫀쿠는 이 공식을 정확히 타고 올라탔습니다. SNS 언급량 폭증과 매장 품절 대란, 편의점 대량 판매가 거의 동시 발생. 이건 우연 아닙니다. 계산된 바이럴 결과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수십만 명 지갑을 열게 만드는 디지털 시대 소비의 전형. 그런데 동네 카페는 힘들까요? 핵심은 원재료 구조에 있습니다. 두쫀쿠 시그니처 재료인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다이프는 대부분 수입품. 수요 폭발하자 수입량 3배 이상 늘었고 가격도 함께 급등. 고환율까지 겹쳐 원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중동잔과 지중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가 견과류. 전 세계적으로 두바이 디저트 열풍 불면서 원산지 가격 자체가 올랐습니다. 한국 원화 가치 하락까지 더해지니 수입 단가 폭등. 카다이프도 마찬가지. 터키산 수입 재료인데 갑자기 수요 늘자 공급 달렸습니다. 소규모 카페는 소량 주문만 가능, 대량 구매 할인 못 받습니다. 반면 편의점과 대기업은 수천 킬로그램 단위 주문, 단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재료 쓰지만 원가 경쟁력서 밀리는 겁니다. 실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네 카페는 피스타치오 크림 1kg을 5만 원에 삽니다. 대기업은 3만 원에 삽니다. 카페는 한 개 만들 때 재료비 5,700원, 대기업은 2,000원대입니다. 여기서 게임 끝납니다. 노동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카페 사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 만듭니다. 오븐에 구울 동안 다른 준비, 쿠키 식으면 하나하나 초콜릿 채웁니다. 피스타치오 크림 바르고 카다이프 올리고 마시멜로 얹습니다. 한 개 만드는데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100개 만들려면 10시간 넘게 걸립니다. 혼자 하면 불가능. 직원 쓰면 인건비 추가. 시급 1만 원씩만 쳐도 10시간이면 10만 원. 100개 팔아서 남는 마진 10만 원인데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반면 공장은 기계로 찍어냅니다. 자동화 라인에서 시간당 수천 개씩 생산. 사람 손 거의 안 갑니다. 인건비가 개당으로 따지면 몇십 원 수준. 이게 대량 생산의 힘입니다. 카페 사장들 불만 터져 나왔습니다. SNS에 호소문 올라옵니다. 더 이상 못 만들겠다고, 재료값만 올리고 손님들은 가격 인상하면 욕한다고, 밤새 만들어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1만 원이나 받으면서 왜 못 만드냐고 반응. 여기서 결정적 차이 드러납니다. 소비자는 결과물만 봅니다. 1만 원짜리 쿠키 1개. 편의점 찹쌀떡은 2,500원인데 카페 쿠키는 왜 4배나 비싸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노동과 원가를 모릅니다. 이것이 한국 디저트 트렌드의 전형적 구조입니다. SNS에서 불붙으면 소규모 카페가 먼저 뛰어들어 트렌드 만듭니다. 대기업이 대량 생산으로 시장 점령합니다. 원조 카페는 원가와 노동에 지쳐 하차합니다. 마카롱 열풍, 크로아상 열풍, 다쿠아지 열풍 때도 똑같았습니다. 다음 유행도 구조가 같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편의점은 다릅니다. 편의점 본사는 공장과 계약 맺습니다. 공장은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전국 매장으로 배송, 매장 직원은 진열만 하면 됩니다. 노동이 분산됩니다. 마진도 체계적으로 배분. CU는 두바이 쫀득 찹쌀떡을 2,500원에 팝니다. 원가는 1,000원 정도로 추정, 마진 1,500원. 하루 전국에서 10만 개 팔면 마진만 1억 5천만 원. 이게 시스템의 힘입니다. 반면 동네 카페는 하루 100개 팔면 대박, 마진 10만 원. 편의점 하루 마진의 1,500분의 1.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쫀쿠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1만 원짜리 쿠키 하나에 담긴 노동과 구조를 이해하고 소비하면 여러분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 응원하고 싶다면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 감수하고 가격 인상에도 이해해 주세요.
편리함 원한다면 편의점 변주 제품 선택하면 됩니다. 둘 다 정당한 소비입니다. 중요한 건 트렌드 뒤에 숨은 경제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 왜 품절이야? 질문 너머에 수입 원재료 가격, 고환율, 인건비,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원가 경쟁력 차이, SNS가 만드는 수요 폭발 같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시장을 읽는 경제 주체가 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인플루언서 한 장 사진에서 시작했습니다. SNS 바이럴로 전국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사람과 파는 시스템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소규모 카페는 원가 5,700원, 노동 10시간, 마진 거의 0원, 지옥에 빠졌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대량 생산, 낮은 원가, 전국 유통으로 수백만 개 팔아 쏠쏠한 수익 챙겼습니다. 인스타그램서 25,000건 넘게 언급되고 편의점서 수백만 개 팔린 건 우연 아닙니다. SNS가 만든 수요 폭발, 대기업 재빠른 대응, 소상공인 구조적 한계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뛰어들기 전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바로 원가 구조와 노동 강도입니다. 인기 많다고 무조건 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 창업 고려하신다면 유행 메뉴보다 먼저 계산하세요. 재료비, 인건비, 시간당 생산량, 예상 마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존을 결정합니다. 화려한 SNS 사진 뒤에 땀과 적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쿠키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자영업 구조 이야기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유행은 무엇일까요? 그때도 같은 구조가 반복될까요? 계속 지켜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쫀쿠 이야기 통해 트렌드에 숨겨진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인증샷 뒤에 숨은 적자, 자영업자들 눈물,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까지 달콤한 쿠키 한 입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유행 메뉴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반대로 트렌드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쇼시면 다음 컨텐츠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